이번 영상은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불안을 만든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불안은 왜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영상에 담았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대사회는 불안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대사회는 왜 불안한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는 왜 불안한가? 아니, 진짜 불안한가? 이거에 대한 대답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던 세대보다 지금 현대사회의 불안과 우울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일도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생사의 각축을 다투던 그런 시대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한 세대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불안과 우울 지수가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대략 한 10년 전인가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마크 맨스는 유튜브를 촬영하러 한국에 왔었을 때 썸네일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뽑았는데요. 그러면 현대사회는 왜 전쟁이 일상이던 시대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하며 한국은 왜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하고 우울한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주제인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불안을 만든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기틀이 마련된 것을 산업혁명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효율을 중시하죠. 원래도 효율을 중시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수차례 우리는 산업혁명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텀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우리는 AI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고 앞으로 AGI 시대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격변기가 혼동을 만든다. 이것도 맞고 제가 이것은 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할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효율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효율을 중시한다는 것이거든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본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통 반대의 개념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죠. 차갑고 굉장히 효율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숫자주의적이죠.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그 전에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한번 리셋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리셋이 되고 나서 지금 G7이니 ASEAN이 최근에 APEC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었죠. 이러한 수준의 나라까지 7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한번 쭉 펼쳐보게 되면은 이 70년이라는 시간에서 우리가 보인 비포 애프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지구상,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변화들인데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디의 나라보다 이 체제에 잘 적응을 했고 이 체제를 극단적으로 우리가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 최대 효율, 그러니까 효율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현재 체제에서 우리가 가장 앞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빠른 변화를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 뒤처졌지만 누구보다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그 말은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이라고 하는 이 효율을 중시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극단적으로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 어디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면 좋아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에 가깝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비포 앤 애프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어디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렇게 현재 체제에 잘 적응을 했고 극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압도적인 결과물을 보였지만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성장에 비해서 정신적인 성장은 아직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의 정신이 미개해서
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가까워질 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과정 그리고 정서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직 이쪽에만 올인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겠죠. 물론 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것을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문화는 날씨로 따지면 기후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후때에 살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지금 부작용으로 우리는 저출생,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소멸될 첫 번째 국가가 되겠죠. 원래는 500년 정도를 예측했지만 현재는 더 짧아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매우 많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고 생리적으로 뭔가 불규칙이 되고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요.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생리가 되지 않는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중에 번식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식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집단,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하나의 인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아기를 낳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식 욕구가 지금 정지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말은 한 개인으로 치면은 잠을 못 자고 소화도 못 시키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까지 병이 번져버리게 된 이유는 저는 엄청난 효율을 중시했기 때문에 물론 빛이 있지만 그만큼 그림자가 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원인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몇 살 때 뭘 해야 되고 남자는 뭘 해야 되고 여자는 뭘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유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다.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효율 중시에서 나온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빠르게 성장하려고 하면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빠른 성장을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냈고 그 안에서는 이러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계속해서 이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요.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만큼 손해를 보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성취하는 역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타임 어택이 깔려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어떻게든 그냥 수행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부산에만 도착을 하면 되는데 4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손해볼 게 많아요.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상대적 생존, 그러니까 정신적 생존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목숨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 위치가 나의 생존이고요. 이것을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 생존, 그 다음에 이거보다 떨어지게 된다, 혹은 체류하게 된다, 그럼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 생존에 나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와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주위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요, 우리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술 먹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술에 취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깨어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자각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불행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이웃들, 우리들의 평균값이 불안, 우울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 성적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요, 다르게 생각을 해야지만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행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깨어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요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생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치환되지 않은 개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후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한마디로 비가 많이 오는 기후때라고 하면은 이 비에 대비해서 내가 우산을 쓰든 우비를 입든 장화를 신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탑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짙은 만큼 빛도 가장 빛나게 빛나는 시기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대언이라든지 우리 문화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얼마만큼 짙은 그림자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인 압력, 그러니까 우린 누구도 이러한 효율 중시, 그 다음 비교 경쟁 문화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DNA를 타고 태어났고 그것이 너무 만연한 땅에 살고 있으며 그것이 만연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양에선 천지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요소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겨지고 긴장된 나를 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깨어있는 생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나한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수많은 분들도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제가 몸의 이유, 그 다음에 뭐 어떤 신경계통의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은 사회, 그 다음에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결책이 있는 이상 이것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우울, 불안이 1위인 건 맞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플로우로 가는 그런 경향성이 큰 것은 맞지만 모두가 불안하고 우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는 유독 불안하고 우울한가?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저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How to와 What의 답을 지금 엿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이미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인식,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갈 것이고요. 이것이 해결됐었을 때는 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 스테이지가 어디에서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다른 어떤 방향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what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why든 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성, 그러니까 아주 많은 변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간절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몸이 쉽게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역사에 실제로 가까운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현재도 우리는 격변기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효율 중시,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점, 그리고 그것이 낳은 어떠한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Y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황이고 반드시 나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상기되고 신경이 긴장되는 그러한 어떤 교두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교두보만 풀어주게 되면 이것과 이것만 연결시키지 않게 해제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구체적인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어떠한 곳에서든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루하루가 생존이 걸린 게임이 아닌 하루하루가 여행으로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